지난 9.13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내 집 마련, 특히 무주택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을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안이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교 박사와 함께 좀 하나하나 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가장 큰 게 무주택자들에 대한 그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라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네네. 어떤 것들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가지고요. 말 그대로 실질적 무주택자 그런 실수요자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분양의 기회가 확대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을 가진 한 주택이라도 가지신 분은 유주택자는 거의 이제는 설 자리가 없는 상황으로 되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무주택자들에게 분양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굉장히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들을 보면 신혼기간 중에서 이제 주택을 한 번이라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 공급에서 제외한다든지 또 민영주택 추첨제 대상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든지 또는 분양권 등을 사실 이 분양권은 주택 소유라고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이라 보기 힘들지만 분양권 등의 소유자에게도 무주택자에게서 제외한다든지 혹은 또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 부모님 같은 경우죠. 그런 부분을 같이 모시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가점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린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새롭게 어떤 시장 상황에서 분양 시장을 녹화하는 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총론을 쭉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강론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추첨되는 부분의 75%를 무주택자들에게 준다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청약 받을 때 100채 중에서 75채는 일단 집이 없는 사람한테 먼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굉장히 이게 유주택자들은 거의 기회가 없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를 예상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첨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 자체가 이미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경우에만 사실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절반씩 적용되는데요. 그 절반인 추첨제가 적용되는 물량 가운데 75%를 다시 무주택자에게 우선으로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들은 말 그대로 남은 그 절반의 추첨제가 적용되는 절반 가운데 25%를 가지고 또 무주택자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 정리를 하면 그러네요. 85제곱미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1주택자들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정부도 꼬리표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수요자인 1주택자만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기존 주택 처분, 그러니까 만일에 분양받게 되면 기존 주택은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승낙한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아예 추첨이라는 게 없는 거고 다 그냥 가점제고 지금 말씀드린 75%에 대해서 그 분양을 우선적으로 분양한다는 건 결국은 85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거다. 네네. 그 경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8분의 1 정도의 물량을 두고 다시 무주택자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6개월 내내 갖고 있는 집 팔아야 된다라는 각서를 써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정말 대폭 늘린다. 이제 집 있는 사람들은 청약받는 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이렇게 가점제를 확대하고 내 집 마련을 그러니까 그 무주택자에 대한 기회를 늘리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가점제가 확대되다 보면 이를테면 젊은 사람들은 이 점수가 서울 같은 데서는 분양받을 만한 점수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젊었을 때는 집 분양받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가점제 적용 대상을 가지고 만일에 이제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규모도 좀 적은 그런 주택을 이제 희망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면은 우리 가점제가 만점이 84점인데요. 무주택 기간이 32점이고 부양가족 수가 35점인데 이 저축 기간은 17점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고 가정을 제대로 꾸린 지도 얼마 안 된다든지 혹은 그렇지 않는 혼자라든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가점제의 경쟁에 대한 요건들을 갖추기는 그렇죠. 대단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아니라 한두 명이 사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보니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이 청약 점수로 집을 분양받는 건 더욱더 좀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네네. 되겠습니다. 근데 또 네, 하나 좀 맞습니다. 살펴볼 거는 부모랑 같이 살면서 왜 그 가족 그 부양 점수를 높게 많이 받아서 네네네. 청약을 잘 받았던 분들이 그동안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금수저 청약 논란도 사실 있었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는 혜택을 없앤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부양가족의 점수가 가점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점이 35점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또 부모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모두 다 받고 또 무주택 점수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어떤 어려움 없이 기회가 되면은 분양에 있어서 부모님의 또 경제적인 지원까지 받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그 점수에 있어서는 이미 같이 산다 하더라도 가점 부여를 갖다가 하지 않도록 해버리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또 그 무주택 기간 자체도 같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좀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60세 이상 이제 부모님들 같은 그런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지금 되었습니다. 근데 60세 이상 부모랑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많다고 그러니까 그 부양가족 점수는 이제 박탈시키지만 예. 무주택 기간은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으로 있는 또 공교롭게 부모님을 또 모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권장해야 되는 사회 분위기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 자체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실은 이제 무주택 중심으로 간다는 건 말 그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이제 확립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실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저축해서 아주 조그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청약 시장을 통한 어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또 이게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다 배제시키거나 차단시켜버리는 것이 있다 보니까 청약시장에서는 이제 무주택자 이외에는 사실은 1주택자, 즉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기회는 이미 이제 봉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약시장은 청약시장 이외에 나머지 시장은 사실 지금 시장도 위축되고 있고 주변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굉장히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그만 주택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주택을 더 넓혀가거나 혹은 또 조금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가는 우리가 소득 계층별 사다리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1주택자 분들이 이번에는 공교롭게 실수요자에서도 사실상 배제되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정책의 어떤 가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그런 한계점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들만이 청약시장에서 어떤 자신의 기회를 갖다가 계속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재구성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